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성훈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분들과 함께 생활습관, 뇌 건강, 그리고 노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진료해 오면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력은 나이가 들어도 반드시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나 기억력 저하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시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생활습관과 작은 부주의가 쌓여서 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치매 없는 두뇌를 위해 꼭 알려드리고 싶은 생활 비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자꾸 깜빡해요. 밥을 먹었는지도 헷갈려요. 손주 이름이 순간 떠오르지 않아 당황스러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검사해보면 놀랍게도 10명 중 8명은 치매가 아닙니다. 치료가 가능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회복될 수 있는 경도인 지장애, 즉 기억력 저하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억력은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고 치매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단 5분, 아주 작은 습관으로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음양탕 습관입니다. 사람의 뇌는 아침에 깨어날 때 가장 취약합니다. 밤새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고 혈액은 끈적해지며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뇌는 마치 말라붙은 스펀지처럼 탁하고 무겁게 깨어납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 즉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음양탕 한 잔은 이 뇌를 가장 안전하게 깨우는 자극제가 됩니다. 음양탕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끓인 물을 컵에 따라 두고 찬물을 조금씩 섞어 36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온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물을 한 번에 들이키지 마시고 3분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한 모금 마신 뒤 10초간 머물렀다가 다시 마시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수분이 단순히 위장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돌면서 굳어있던 순환을 깨우고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한 72세 박영희 어르신은 아침마다 머리가 흐릿하고 하루 시작이 무겁다고 하셨는데 음양탕 습관을 2주간 실천하시고 난 뒤에는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가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습관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 자체가 뇌에게는 훈련이자 기억 회복의 과정이 됩니다. 단순한 물 마시기가 아니라 기억을 위한 아침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 한 잔으로 몸은 깨어났지만 여전히 뇌는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 호흡 자극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얕아지고 짧아집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 그 얕은 숨이 뇌로 가는 산소를 막고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숨을 바꾸면 뇌가 바뀝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으시고 코로 천천히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신 숨을 약 2에서 5초 머금고 있다가 입으로 6초간 부드럽게 내쉽니다. 이 과정을 5번만 반복하면 단 2분 만에 뇌가 선명해집니다. 제 환자 중 68세 남성분은 대화 중 단어가 자꾸 끊기고 머리가 텅 빈 것 같아 당황하셨는데 이 호흡법을 일주일 실천한 후부터는 머릿속이 맑아지고 말이 끊기지 않는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아직 약도 퍼즐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물 한 잔과 호흡 몇 번만으로 뇌가 이미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늘 강조드리는 생활 속 두뇌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음 단계는 깨어난 뇌가 실제로 일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귀 뒤 풍지혈 지압법입니다.
기억은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 있어도 꺼내려면 반드시 뇌혈류가 원활해야 합니다. 그 중요한 관문이 바로 귀 뒤쪽 목과 두개골이 만나는 경계의 움푹한 자리, 풍지혈입니다. 긴장하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이곳이 굳어 혈류가 막히는데 그러면 아무리 책을 읽고 단어를 외워도 효과가 없습니다. 풍지혈 지압은 손가락으로 양쪽을 각각 10초씩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 없고 시원하다 싶은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눈이 맑아지고 어깨가 가벼워지면서 뇌로 향하는 혈류가 살아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압 후 단어가 잘 떠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 하루 뇌를 다시 깨우는 첫세 단계를 배우셨습니다. 아침 음양탕 한 잔, 2분 호흡, 자극, 풍지혈 지압. 이 세 가지는 약도 돈도 필요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억력 회복 습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음양탕과 호흡, 풍지혈 지압으로 뇌의 흐름을 깨우셨다면 이제는 뇌를 직접 움직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억은 단순히 저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꺼내고 정리하고 다시 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매일 5분만 시간을 내어 기억력 활성화 훈련 3가지를 실천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변 사물 3개 기억하기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사물 중 아무 3가지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시계, 안경, 컵이라고 하죠. 1단계로 그 3가지를 소리내어 말합니다. 시계, 안경, 컵. 그리고 10초간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떠올립니다. 그 다음 다시 눈을 뜨고 말해보세요. 혹시 하나가 빠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 뇌가 끊임없이 사물을 찾고 떠올리려 애쓴다는 점입니다. 그 자체가 뇌 운동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꾸로 문장 말하기입니다. 다소 생소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시장에 다녀왔어요 라는 문장을 선택하면 단어를 거꾸로 배열해 봅니다. 다녀왔어요. 시장에 오늘 나는. 이렇게 단어 순서를 바꾸다 보면 기억, 언어, 주의력, 사고력 4가지가 동시에 자극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이 훈련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놀이처럼 즐기게 되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뇌는 놀이와 학습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다고 느낄 때 더 강하게 기억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물건으로 짧은 이야기 만들기입니다. 아까 선택했던 3가지 사물을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계를 보니 늦어서 컵을 들고 안경을 챙겨 서둘러 나갔다. 이런 식으로 짧은 문장을 구성합니다. 이때는 시각적 기억, 언어적 기억, 감정적 기억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이 3가지 훈련을 풍지혈 지압과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혈류의 길을 열어준 다음 단어와 기억을 꺼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70대 여성 한 분은 말을 꺼내려다 자꾸 멈추던 증상이 줄었고 아침마다 생각이 또렷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훈련할수록 다시 흐름을 찾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과 기억의 연결입니다. 단순히 단어를 떠올리고 문장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감정을 불러와야 뇌가 더 깊게 깨어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노래와 박수입니다. 제가 진료 중에 만난 74세 어르신께서는 우연히 라디오에서 트로트를 듣다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걸었던 길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멜로디가 아니라 노래는 감정과 기억을 동시에 불러내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여기에 박수를 더해보세요. 박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손끝의 신경과 혈류를 자극해 뇌를 깨웁니다. 특히 손바닥과 손끝에는 신경말단이 집중되어 있어 박수는 뇌를 직접 흔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틀고
가사 한 줄마다 박수를 치는 겁니다. 첫 줄은 손바닥, 두 번째 줄은 손끝, 세 번째 줄은 손등.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 뇌의 감각 피질이 넓게 자극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5가지 혈자리 자극 박수법을 해보세요. 손바닥 전체로 박수, 손끝끼리 톡톡 치기, 엄지와 검지 사이를 눌러치기, 손등끼리 툭툭 치기, 마지막으로 양손 목 길이를 부딪히기. 이 과정을 한 곡에 맞춰 반복하시면 기억력, 집중력, 감정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은 더 단순하게 노래를 들으며 가사 속 특정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박수를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박수를 치는 것이죠. 이때 뇌는 단어를 예측하고 기다리면서 더 깊게 작동합니다. 실제로 이 훈련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머리가 맑아지고 단어가 잘 떠오른다, 기분이 좋아져 하루가 덜 흐릿하다는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기억만 자극되는 것이 아니라 기분과 활력까지 돌아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다시 되찾았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아침에 뇌를 깨운 후에는 반드시 뇌를 움직이는 훈련을 해주셔야 합니다. 풍지혈 지압으로 귀를 열고 사물 기억하기와 거꾸로 문장 말하기, 짧은 이야기 만들기로 뇌를 훈련하며 노래와 박수로 감정을 불러오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합쳐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10분이 쌓이면 뇌는 점점 젊어지고 기억은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까지는 기억을 깨우고 뇌를 자극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순간은 또렷해지는데 하루만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쯤 되면 다시 흐릿해져요. 이런 경우는 뇌가 고장이 나서가 아니라 기억을 붙잡아 두는 습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억은 단순히 채워넣는 것보다 잘 묶어두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억은 물에 잉크를 떨어뜨린 것과 같습니다. 그냥 두면 번져 사라지지만 종이에 쓰면 남습니다. 오늘은 이 기억을 붙잡아 두는 3가지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머리 꼭대기 눌러주기입니다. 우리 머리 정수리에는 뇌로 가는 혈류가 모이는 중요한 경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머리가 멍하거나 집중이 안 될 때 정수리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10초간 꾹 눌러주세요. 양쪽 귀를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 만나는 지점, 그 오목한 자리가 바로 뇌로 가는 혈류의 관문입니다. 아침이나 점심 후 하루 2-3번만 눌러주셔도 뇌의 혈류가 깨어나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살아납니다. 머리카락이 있어서 정확히 찾기 어렵다면 머리빗으로 톡톡 두드리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루 3가지 기억하기입니다. 자기 전 혹은 식사 후에 그날 있었던 일을 3가지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된장국을 먹었다. 손녀한테 전화가 왔다. TV에서 뉴스를 봤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거나 종이에 한 줄씩 적어보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있었던 일을 기억으로 저장한다는 신호를 뇌에 주는 것입니다. 떠올리려 애쓰는 순간 뇌가 더 강하게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기억이 오래 붙잡힙니다. 세 번째 방법은 손가락 자극 훈련입니다. 손은 작은 뇌라고 불립니다. 손끝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손 손가락을 서로 맞닿게 하면서 엄지 마이너스 검지, 엄지 마이너스 중지, 엄지 마이너스 약지, 엄지 마이너스 새끼손가락, 이렇게 차례대로 맞닿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꾸로 다시 반복합니다. 혹은 숫자를 세거나 고마운 사람 이름을 떠올리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 훈련은 감각, 집중력, 기억 저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TV 광고 시간이나 버스 기다리는 잠깐의 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도구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헷갈림이 줄었다는 변화를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도 아직 괜찮다는 자신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강조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웃음과 추억 소환입니다. 요즘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웃을 일이 없어요입니다. 그런데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뇌의 해마, 즉 기억을 저장하는 중추를 직접 깨우는 자극입니다. 실제로 미국 로마린다 대학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웃긴 영상을 20분 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무려 17%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 3분만 예전에 웃었던 장면을 떠올리며 미소 지어 보시는 겁니다. 손주가 과자를 뺏어 먹던 장면, 친구들과 여행 가서 웃음 터뜨리던 순간, 여름날 평상에 앉아 수박을 나누던 기억, 어떤 장면이든 괜찮습니다. 그때의 웃음을 다시 떠올리면 뇌는 아직 나는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뇌는 그 작은 움직임조차도 긍정적인 기억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설계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침 7시 음양탕 한 잔으로 뇌를 깨우고 손가락 털기로 혈류를 자극합니다. 오전 10시 풍지열 지압과 함께 예전에 웃었던 기억 하나를 떠올립니다. 점심 후 주변 사물 3가지를 기억하고 단어 거꾸로 말하기를 해봅니다. 오후 3시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며 감정과 기억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저녁 전 오늘 있었던 3가지 일을 정리하며 뇌에 저장 신호를 보냅니다. 잠들기 전 예전에 가장 크게 웃었던 장면을 떠올리며 미소 지은 채로 잠듭니다. 이 5가지 습관만 실천해도 기억은 살아나고 치매는 멀어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이 훈련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또래보다 20살이나 어린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억력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기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웃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뇌는 다시 움직이고 잃어버린 기억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숙지하셔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